책도 진짜 레전드지. 많은 분들 대표적으로 여름 하면 생각나는 개 띵착이어서 너무 놀랬던 이 책을 읽었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저를 질타하세요. 저를 탓하세요. 안녕하세요. 순간 이쪽이라고 할 뻔했네. 만만송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뜨거운 여름 우리의 마음을 더욱 시원하게 만들어줄 책들, 여름에 읽기 좋은 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책이라는 게 여름에 읽기 좋은 건 따로 없고 그냥 제가 요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책이 좀 많아서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파과입니다. 파과는 제가 가장 최근에 완독한 책인데 구병모 작가의 책이에요. 구병모 작가 하면 아가미, 파과 이런 걸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 책을 사고 나서 제가 한 반년 동안 안 읽었어요. 그냥 책장 위에 묵혀두다가 이젠 읽을 차례가 됐다. 올 여름에 한번 읽어보자 싶어서 읽었는데 결론적으로 진짜 너무 재미있어서 3일 만에 다 읽었어요. 저는 원래 SF, 과학, 미신, 추리, 범죄 뭐 이런 거 다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인문학, 소설 이런 거 훨씬 좋아해요. 근데 이게 장르가 스릴러라 해야 되나?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청부 살인업자인 60대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되게 소재가 신선하지 않아요? 보통 청부 살인업자라고 하면 그냥 막 건장한 남성, 막 마동석님 같은 이런 남성의 이미지가 그려지고 그런 소재였으면 좀 뻔했을 수 있는데 아예 그 이미지를 확 바꿔버린 거예요. 청부 살인업자, 그러니까 킬러가 60대의 노인이라는 점, 그리고 또 남성이 아닌 되게 왜소한 여성이라는 점. 이 소재부터가 벌써 되게 신선하고 재미없을 수 없는 소재인데 거기에 구병모 작가의 이 완벽한 문체까지 맞들어져서 진짜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 썼냐면 최근에 범죄도시2가 개봉했잖아요. 범죄도시2를 책으로 만들면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대신 주인공 그 마동석님을 남자가 아닌 60대 노인으로 바꾸고 범죄도시는 로맨스가 아예 없는 그냥 범죄물이잖아요. 근데 파과는 거기에 아주 조금의 아주 소량의 로맨스를 한 스푼, 사실 로맨스는 아니야, 그냥 인간적인 감정 그런 걸 한 스푼 똑 넣은, 그렇게 한 게 바로 이 파과가 아닐까. 저는 파과를 통해서 처음으로 책이 이렇게 스릴 있을 수 있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이게 또 막 단순히 60대 할머니가 킬러인데 뭐 누굴 죽여가지고 내가 죽였네 뭐 나중에 잡혀가네 마네 이런 얘기였으면 되게 뻔했을 것 같은데 주인공 할머니 이름이 조각이거든요. 이 조각 할머니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킬러가 됐을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뭘까? 이 사람은 어떤 걸 욕망하고 갈망하고 또 이 사람에게 어떤 게 금지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단순히 킬러, 범죄 얘기가 아니라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인간관계도 많이 느꼈고, 나도 막 괜히 막 킬러가 된 것 같아서 내가 이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킬러, 이 청부 살인업자 얘기니까 막 누군가를 해치고 덮치고 싸우는 장면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도 진짜 영화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진짜 글을 잘 쓴다는 게 이런 거구나, 묘사를 잘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생동감 있게 잘 적으셔서 구병모 작가의 문장이 전체적으로 좀 긴 편이에요. 호흡이 되게 긴데도 지루하지 않고 진짜 어떡해 지금 넘어졌어 어떡해 지금 갇혔어 쓰러졌어 죽이기 직전이야. 생생하게 머릿속으로 상상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빨리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좋았던 구절 몇 가지를 또 읽어드려야겠죠. 이제 주인공인 60대 청부살인업자 할머니가 어떤 귀여운 아기를 마주하는 장면이에요. 아이의 뺨과 귀 사이에 난 작고 귀여운 점을 보고 조각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걸린다. 아이의 팽팽한 뺨에 우주의 입자가 퍼져 있다. 한 존재 안에 수렴된 시간들, 응축된 언어들이 아이의 몸에서 리듬을 입고 튕겨나온다. 누가 꼭 그래야 한다고 정한 게 아닌데도 손주를 가져본 적 없는 노부인이라도 어린 소녀를 보면 자연히 이런 감정이 심장에 고이는 걸까? 바다를 동경하는 사람이 바닷가에 살지 않는 사람뿐인 것처럼 손 닿지 않는 존재에 대한 경이로움과 채워지지 않는 감각을 향한 대상화. 이 조각이라는 60대 청부살인업자 할머니는 아이도 없을 뿐더러 이 살인자라는 사람이 어떤 아이나 다른 인간을 보고 귀엽다, 사랑스럽다라는 감정을 느끼기가 어려울 것 같잖아요. 느껴서도 안 될 것 같고 냉철하고 사랑은 아예 몰라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조각이라는 할머니가 어떤 아이를 보고 손 닿지 않는 존재에 대한 경이로움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감각을 향한 대상화라고 한 부분에서 단순히 그냥 지나가던 아이가 귀여웠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를 처음 알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이 농익은 과일이나 밤하늘에 쏘아올린 불꽃처럼 부서져 사라지기 때문에 유달리 빛나는 순간을 한 번쯤은 갖게 되는지도 모른다. 지금이야말로 주어진 모든 상실을 살아야 할 때. 그래서 아직은 당신에게 갈 시간이 오지 않은 모양이야. 이 문장으로 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쩌다 보니까 킬러가 된 이 60대 왜소한 할머니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나 여러 인간적인 감정들을 느끼는 어떤 연속적인 제가 말을 너무 못하는데 아무튼 재밌습니다. 되게 스릴 있고 책이 장편 소설이라서 얇은 편은 아니에요. 340페이지 정도 되는데 진짜 3일 만에 다 읽었을 정도로 너무 재미있으니까 아직 구병모 작가의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께는 구병모 작가 입문작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책을 읽고 아가미도 꼭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저장을 해뒀어요. 그리고 이 파과가 워낙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인터넷에 파과 가상 캐스팅해서 이걸 드라마로 만든다면 어떤 배우들을 캐스팅할 건지 상상으로 이렇게 가상 캐스팅을 적어놓은 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블로그 글 같은 거 보면서 그래 주인공 할머니는 이 배우가 돼야 돼. 그리고 이 역할에는 이런 배우가 있으면 진짜 재밌겠다. 이 영화는 흥행할 수밖에 없어. 이런 상상도 하고 아무튼 파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구병모 작가 얘기한 김에 또 다른 구병모 작가 책을 가져왔는데 구병모 작가의 한 스푼의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제가 지금까지 구병모 작가 책을 읽은 게 파과, 심장의 수놓은 이야기, 그리고 이거 한 스푼의 시간 이렇게 세 가지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병모 작가의 세 가지 책 중에는 조금 덜 재미있었던 책이에요. 세탁소에서 일어나는 약간 SF적인 책인데 책 표지는 뭔가 되게 따뜻한 그런 인문학 에세이처럼 생겼는데 의외로 SF 책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SF를 안 좋아해서 조금은 엄청난 흥미가 있진 않았지만 세탁소에서 벌어지는 어떤 로봇과의 사건들을 그린 책인데 이건 아무래도 SF다 보니까 진짜 이런 로봇이 나한테 온다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공간적 배경이 세탁소인 만큼 뭐랄까 되게 따뜻해지는 그런 책이어서 올 여름에 뭔가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싶으신 분들이 읽으면 좋은 책인데 이것도 거두절미하고 제가 문장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소설에서 등장하는 로봇의 이름이 은결이에요. 은결의 존재를 신기해하던 동네 주민들은 방송이 나갔을 때 한두 주쯤 반짝 관심을 보이곤 어느덧 익숙해진다. 일상의 일부가 된다. 일반인이 잔일에 부려먹기에는 다소 기능이 과하다 싶은 고가의 로봇보다 중요하거나 피곤한 일들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빨래처럼 일상 곳곳에 널려 있다. 세상은 한 통의 거대한 세탁기이며 사람들은 그 속에서 젖은 면직물 더미처럼 엉켰다 풀어지기를 반복하는 동안 달아간다. 그저 그뿐인 일이다. 그리고 또 세탁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인생을 약간 얼룩, 빨래, 세탁에 비유한 글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아무리 약품을 집중 분사해도 직물과 분리되지 않는 오염이 생기게 마련이듯이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르면 제거도 수정도 불가능한 한 점의 얼룩을 살아내야만 한다. 부주의하게 놓아둔 바람에 팽창과 수축을 거쳐 변형된 가죽처럼 복원 불가능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문장이 이 책의 가장 유명한 문장이기도 하던데 저렇게 건물이 무너지면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치거나 죽겠지. 손 쓰지 못하고 숨지는 경우가 많고 사람이 무너지면 무너진 그 사람이 죽나요? 아니면 옆에 있던 사람이 숨을 거둡니까? 이 문장은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더 공감하실 문장인 것 같은데 SF라고 해서 막 미래도시, 로봇이 막 또딱또딱 거리는 이야기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되게 따뜻한 어느 미래 마을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 다음은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 책인데요. 이 책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나름 신간이에요. 최은영 작가 하면 또 제 인생작이라고 할 수 있는 내게 무해한 사람, 쇼코의 세계 이런 대표작들이 있어서 이거 믿고 보는 최은영 작가다.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증조 할머니 그리고 엄마를 거쳐 내게 도착한 이야기 그렇게 나에게로 삶이 전해지듯 지금의 나도 그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 과거의 무수한 내가 모여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듯 지금의 나 또한 과거의 수많은 나를 만나러 갈 수 있을까? 라고 적혀있는 것처럼 4대를 걸친 이야기예요. 증조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이렇게 4세대에 걸친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 책인데 마침 이 책을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읽어서 여러모로 이 책을 읽으면서 돌아가신 외할머니도 생각이 많이 났고 이 책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책이에요. 단순히 증조할머니, 할머니, 엄마, 나, 딸까지 이렇게 뭔가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차마 보지 못했던 그들의 인생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인생이 나한테까지 도달을 했는지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해석할 건지 이런 생각할 것을 계속 던져주었던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인데 이 집에서 엄마는 딸의 결혼을 축복했고 손주를 바랐고 암 진단을 받았고 사위의 외도 소식을 들었고 딸이 이혼만은 하지 않기를 빌었고 이혼하고 희령으로 내려가는 딸의 모습을 바라봐야 했고 병이 재발해 수술을 받았고 거의 매일 근처 봉화산으로 산책을 하러 갔고 애니팡과 쿠키런의 1등 기록을 세우고 워크래프트를 했다. 한 사람의 삶을 한계 없이 담을 수 있는 레코드를 만들면 어떨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릴 때의 옹알이 소리, 유치의 감촉, 처음 느낀 분노, 좋아하는 것들의 목록과 꿈과 악몽, 사랑, 나이듦과 죽기 직전의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담은 레코드가 있다면 어떨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의 삶을 모든 순간을 오감을 다 동원해 기록할 수 있고 무수한 생각과 감정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레코드가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삶의 크기와 같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가시권의 우주가 얼마나 큰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한 사람의 삶 안에도 측량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할 테니까 나는 할머니를 만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사실을 자연스레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떤 책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되게 어린 시절 얘기를 해주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되게 현실적이에요. 아무래도 가족 이야기 그리고 엄마, 할머니 이런 이야기다 보니까 판타지 이런 거 절대 아니고 되게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더 슬프고 공감이 가지만 더 재미있는 그런 책입니다. 최은영 작가를 좋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책으로 최은영 작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다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을 정도로 되게 따뜻해지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책도 진짜 레전드지. 김혜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입니다. 많은 분들 대표적으로 여름 하면 생각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일단 제목부터 이 여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표지도 뭔가 여름이 될 때마다 이 표지가 생각이 나고 책의 이런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책의 내용도 정말 진짜 띵작이기 때문에 총 7가지의 단편을 엮어놓은 책인데요. 그래서 장편 소설을 좀 읽기 힘들어하시는 분들 아니면 하나의 긴 소설보다는 그냥 짧은 글 여러 개 읽고 싶으신 분들에게 더 쉽게 읽힐 것 같은 책인데 이건 진짜 레전드예요. 제가 아마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김혜란 작가의 또 유명한 대표작인 비행운도 읽었던 기억이 났는데 비행운도 제가 아마 옛날 영상에서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비행운 역시 진짜 개 띵작이어서 너무 놀랬던 그런 작가의 말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오래전 소설을 마쳤는데도 가끔은 이들이 여전히 갈 곳 모르는 얼굴로 어딘가를 돌아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들 모두 어디에서 온 걸까?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고 싶을까? 내가 이름 붙인 이들이 줄곧 바라보는 곳이 궁금해. 나도 그들 쪽을 향해 고개 돌린다. 안에선 하얀 눈이 흩날리는데 구 바깥은 온통 여름일 누군가의 시차를 상상했다. 이 책은 진짜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여름에는 더 읽어야 되는데 여름이 아니라 평소에도 읽어야 돼. 이건 진짜 필독서로 만들어야 돼. 노션에도 뭘 이렇게 많이 적어놨는데 그리고 그렇게 사소하고 시시한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인생이 된다는 걸 배웠다. 이수는 자기 근황도 그런 식으로 돌았을지 모른다고 짐작했다. 걱정을 가장한 흥미의 형태로 죄책감을 동반한 즐거움의 방식으로 화제에 올랐을 터였다. 누군가의 불륜, 누군가의 이혼, 누군가의 몰락을 얘기할 때 이수도 그런 식의 관심을 비친 적이 있었다. 경박해 보이지 않으려 적당한 탄식을 섞어 안타까움을 표한 적이 있었다. 이 문장 진짜 인간관계, 사람들의 심리를 진짜 현실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잘 됐을 때보다 누군가가 망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의 입방아에 더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럴 때 야 누가 이혼했대, 누가 불륜 바람이 났대, 누가 사업이 폭망했대.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문장처럼 걱정을 가장한 흥미의 형태, 그러니까 야, 걔 이혼했다는데 어떻게 괜찮아? 걔 사업 망했다는데 괜찮냐? 이렇게 걱정하는 것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걸 더 알고 싶어하는 이 못된 흥미가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죄책감을 동반한 즐거움의 방식. 내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걔한테는 되게 좀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끼리 이렇게 뒷얘기하는 게 즐겁잖아. 남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경박해 보이지 않으려 적당한 탄식을 섞어서 안타까움을 표한대. 누가 이혼했대, 누가 사업 망했대 할 때 잘 됐다 라고 누가 얘기해요. 다 같이 있을 때 어떡하냐, 진짜 안 됐다, 진짜 안타깝다, 이렇게 적당한 탄식을 섞어서 경박해 보이지 않으려고 안타까움을 표한다라는 거죠. 너무 솔직해서 되게 뜨끔했어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안 된 소식, 누군가의 불운을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도 없는 걱정을 하면서 위로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한 번 더 파지 않았을까? 적당한 탄식을 섞어가면서 걱정하는 척, 위로하는 척, 뒷얘기를 하고 남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빈번히 오염되고 타인과의 교제에 자주 실해야 건강해질 수 있었다. 물론 가끔 회복될 수 없는 실패도 있었지만 내가 아는 한 그런 일을 겪지 않는 영은 없었다. 아직까진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모바일 게임을 하고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즐겨보는 정도 같지만 가끔 아이 몸에 너무 많은 소셜이 꽂혀있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온갖 평판과 해명, 친밀과 초조, 시기와 미소가 공존하는 사회와 24시간 내내 연결돼 있는 듯해 아이보다 먼저 사회에 나가 그 억압과 피로를 경험해 본 터라 걱정됐다. 지금은 누군가를 때리기 위해 굳이 옥상으로 올라와 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이니까.
지금은 누군가를 때리기 위해 굳이 옥상으로 올라와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이니까 이 문장이 되게 와닿았는데, 제가 최근에 추천한 은행나무에서 나온 관종이란 말이 좀 그렇죠 라는 책을 언급하면서도 제가 요즘은 학교폭력 아니면 누군가를 괴롭힐 때 굳이 진짜 야 너 옥상으로 올라와 라고 옛날처럼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지 않아도 너 나 유튜버인 거 알지? 나 유튜버 구독자 2만 명인 거 알지? 내가 너 까발린다? 내가 너 다 폭로할 거야. 라고 되게 누군가를 쉽게 괴롭히고 이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게 쉬워졌잖아요. 아 그리고 또 있어. 아 이건 너무 띵 문장이 많아서. 해마다 아이 생일초를 밝힐 때면 기쁘고 엄숙한 마음이 든다. 긴 하루가 모인 한 해, 한 해가 쌓인 인생이 얼마나 고되고 귀한 건지 알아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깨달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선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인내가 무언가를 꼭 보상해주진 않는다는 점이었다. 유리벽에 대가리를 받고 죽는 새처럼 번번이 당신의 부재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진짜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쓰지? 평소에 어떤 걸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뭘 보고 뭘 느껴야 이런 글을 쓸까요? 난 너무 이런 게 너무 감탄스러워. 아무튼 진짜 이거는 여러분 이 책을 읽었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저를 질타하세요. 저를 탓하세요. 이건 인생책입니다. 아 내가 이 책을 읽은 지 꽤 돼서 읽고 있었어. 무조건 올 여름에 꼭 읽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월든이라는 책이에요. 사실 이 책은 보이세요? 진짜 두꺼운 거? 510페이지짜리거든요. 그래서 아직 조금 안 되게 반밖에 못 읽었어요. 월든도 워낙 유명한 작품인데 이건 저희 엄마가 북클럽에서 읽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책인데, 월든을 정말 쉽게 압축하면 나는 자연인이다 있죠.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어떤 자연인, 속세를 탈출하는 어떤 자연인의 이야기예요. 주인공이 도시, 이 속세를 떠나서 자연, 숲 같은 이 숲에서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을 적은 책인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책을 엄마가 재밌다고 했을 때 약간 뻔할 것 같은데? 그냥 숲속에 살면서 인간의 그런 모든 건 다 필요 없다, 자연이 최고다, 뭐 이런 내용 아닌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내용이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관찰 일기를 보는 느낌이어서 좀 솔직히 말하면 재미는 없었는데, 그래도 여름이니까 뭔가 이런 자연에 관한 이야기, 좀 속세 탈출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월든 읽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고, 이 책도 실제로 뭔가 자꾸 안 읽히고 집중이 안 돼서 유튜브나 블로그에 후기를 많이 찾아봤는데 40, 50대 어른분들이 이 책을 힘들 때마다 많이 찾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만큼 연륜이 쌓이지 않아서 공감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현재의 삶만 숭배하고 변화의 가능성은 철저히 부인하면서 살아간다. 이 길이 유일한 길이야 라고 되뇌인다. 하지만 원의 중심에서 반경이 다른 원을 무수히 그릴 수 있듯이 길도 얼마든지 있다. 문장을 되게 잘 쓴 작가들을 좋아하잖아요. 어떤 소설에 이야기가 있고 깨달음, 교훈을 얻어야 책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은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뻔한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떤 자연인의 일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 TV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아직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라면 저보다 훨씬 이 책을 더 잘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무엇보다 방탄소년단을 읽었나? 그래서 또 유명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너무 핫했죠. 올해 초에 거의 전국 서점을 강타했던, 입소문이 엄청 빠르게 나면서 엄청 유명했던 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책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반전이 있다, 끝까지 읽어야 된다, 초반에 지루한 것만 버티면 후반에는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셔서 저도 진짜 힘든데 꾸역꾸역 읽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전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반전이 어디가 반전인지 몰라요. 그래도 보시다시피 제가 생각보다 꽤 많은 구절을 이렇게 북마크를 해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적어놓기도 했어요. 그래도 뭐 좋은 문장들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제가 또 자기 확신이라고 포스트잇 붙여놓은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별 근거는 없더라도 막연하게 자신의 미래가 낙관적일 거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혜택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낙관론은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게 해주며 미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를 불어넣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도록 북돋우고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안겨준다. 한창 제가 막 면접 탈락하고 서류 탈락하고 해서 너무 힘들었던 때라서 이 부분이 더 와닿았나 봐요. 기린에게 경쟁자에 대한 우위를 갖춰준 것은 그 거추장스러운 목이었고, 바다 표범이 심한 추위에도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움직이지 못할 만큼 무거워 보이는 체지방 덕분이었으며, 대다수가 생각도 할 수 없는 발명과 발견, 혁명을 이루게 한 열쇠는 확산적 사고를 하는 뇌일 것이다. 소설도 아니고 이런 걸 뭐라 그래야 되지? 과학서? 저는 안 그래도
고등학교 때 화학 고등급 받았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과학을 안 좋아하기도 하고 SF는 더욱더 안 좋아하고 이게 SF가 아니라 뭐 분류할 수 없는데 약간 저한테는 좀 진화론 같은 걸 좀 재밌게 풀어놓은 이야기? 성경 같기도 하고 제가 이해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려운 책이었어요. 블로그에 스포를 봤는데도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왜 그렇게 유명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 표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표지가 뭔가 여름 되면 또 생각날 것 같아서 가지고 온 책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올 여름에 읽으면 좋을 책들 한 바구니 잔뜩 소개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하나쯤은 여러분들의 원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인생책 있으면 꼭 진짜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은 여름에 어떤 책을 읽으시나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하네요. 야채곱창 먹으러 가겠습니다. 안녕.